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들어있으신가요? 얼마에 들어있으신가요? 자, 플러스권인가요? 마이너스권인가요? 자, 뭐가 됐든 오늘 좀 주가가 미끄럼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고심하셨을 겁니다. 아니, 반도체 주잖아요. 또 반도체 잘 갈 거다. 그리고 너무 업황이 좋다. 빅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갑자기 주가는 이렇게 또 미끄러지니까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빠졌습니다. 조은정 의원님, 네.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거예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봐야 됩니다. IT를 보려면. 네. 그 역시 종주국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미국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이제 오늘 IT 관련 그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큰 충격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변동성이 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딱 이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하나. 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증세 정책을 하는데 두 꼭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세 21%에서 28% 올리는 거, 하나는 또 자본 이득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면 거기서 과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그 빅테크 관련 종목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유축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캐시우드라에서 돈나무 언니라고 거기서 운영하는 게 바로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한번 표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투자한 회사들이 이게 작년에 엄청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서 아주 철퇴를 맞았죠. 투자한 회사들이 바로 테슬라라든가 그 다음에 텔라독이라든가 로쿠,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쇼피파이 이런 회사들을 투자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가 IT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거거든요.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까지 도미노 현상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내리는 거다. 주가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뉴턴의 제일 법칙이 뭐냐면은 기존 운동을 계속하라는 그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한동안 진행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 회귀의 본능이 오거든요. 바로 그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반도체 우리가 논의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SOX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계속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 고기 경쟁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봉을 봐도 여기서 고점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이건 꼭 여기서까지 관세의 법칙이 작용했다라면 여기서는 또 회귀의 본능이 있는 거죠. 회귀의 본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격 조정이 온다는 얘기죠. 한번 조금 더 매크로하게 한번 연봉을 볼까요? 양양. 참 우리 개인 투자보다 이런 양봉을 되게 좋아하죠. 많이 상승한다고 해서 이런 양봉은 항상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세를 크게 뽑다 보니까 이게 좀 눌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역시 우리가 성장주, 기술주를 볼 때는 금리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데요.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8년 만에 2.5%대로 돌파하면서 결국은 테이퍼링이 이제 가셔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직은 뭐 FOMC라든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반기 되면은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해서 빚어진 유동성 장세, 그래서 금융장세라고 하거든요. 금융장세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가면서 실적 장세가 와요. 근데 거기에서 중간 반락이 오는데, 그러니까 상승 1파에 조정 2파, 상승 3파로 할 때 중간 반락이 잠시 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로테이션,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성장주가 눌림을 주지 않나, 소위 말해서 패가 바뀌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하나 더. 이게 참 야속한 게요. 시장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몰려다니는 데서 시세를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삼성전자가 뭐 상당히 속물스러운 말씀이냐면은 1조 8천억 샀을 때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꼭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몰려다니면서 시세를 안 준다는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보이지 않는 예, 그런 또 원리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고 다각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최명성 위원님, 네네. 현재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앞에서 이제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약간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좀 이제 반도체 관련적으로 좀 약세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을 한다는데 또 너무 과세를 좀 많이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반도체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또 반도체가 왜 하락하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고평가됐다.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번에 그 삼성전자라든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좀 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라든가 한국 삼성전자를 봤을 때 약간은 좀 고점이지 않느냐 이런 기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이고 엄청나게 모집이 단단한 종목들이잖아요. 임강빈 위원님, 이 두 네. 가지 종목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환율에 따라서 네. 성장성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갈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물가 주식이 있고 네. 저물가 주식이 있다.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물가를 좀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고물가로 가는 것이다.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구간대 왔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2.6% 10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지금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나스닥 실시간 선물 지수 빠지고 있고 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은 또 한 번 거시경제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될 텐데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2.6%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요. 이제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 구간대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버리세요. 제가 1월 달부터 삼성전자는 성장성을 선반영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1,050원대까지 수렴하는 게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0포인트를 깼었을 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종목. 자,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 가격대만 유지하게 되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흔들지 않을 수준으로만 유지하게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제가 풍산, 구리 가격 더 오를 거다 말씀드렸죠. 구리 가격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요. 자, 포스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을 선택할 바에는 현대를 선택해라. 그리고 포스코가 짱이고 풍산이 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풍산을 방산주로 보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풍산은요. 인플레이션 구간대에서 약 달러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환율 구간대에 들어왔었을 때 가장 적정 가치로서 성장성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전 경제주기에서 성장을 선반영받아서 수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기업들이 안 가는 대신에 이전에 못 갔던 기업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이게 섹시한 트렌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인데 제가 이 변화에 초입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 입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조금 있다가 이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2% 마이너스권이지만 SK하이닉스는 더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지게 되면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까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가 아닌 SK가 더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SK하이닉스 어떤 일인 거예요? 조은정 의원님. 예, 일단 뭐 SK 하이닉스 더 빠졌지만 삼성전자도 좋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삼성전자가 왜 빠졌는지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네.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실적. 예. 그래서 1분기 그 반도체 부분 네. 영업이익이 TSMC 한 반토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용 이제 부회장께서 이제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참 그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 그런 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텔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어요. 매출이 한 19조 원에 영업이익이 한 3조 3천억 정도 돼서
동기 대비 한 16% 정도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어떤 투자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한테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그게 이제 결국 IT의 백미인데 그걸 놓고 이제 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굴기 싸움이. 그래서 어느 쪽에 편을 들어야 될지 상당히 입지가 난망하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이닉스가 이렇게 더 많이 내린 이유는 일단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사업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5G 이런 거 IT 전체로 총망라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더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안 좋으시겠지만 결국은 또 이제 하이닉스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또 타깃도 돼요. 그래서 공매도가 7일 날 대략 한 6억 정도 나왔던 것이 10일 날은 무려 25억 정도나 나오면서 또 공매도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사업 구조상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방어력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명성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물론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가 너무 좋았죠. 뭐 네. 실적도 좋았고 신고가를 계속 예전에 2만 원대에 있는 주식이 거의 15만 원대 갔으니까 상당히 좀 고고 성장을 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D램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증가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잠시 좀 이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매수 도표인데 연기금 쪽에서 계속 한 달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반감도 들고요. 또 요 근래 들어서 좀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요 근래 들어서 SK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자 21선 자 여기 보이는 노란색이 21선이고요. 여기 보이는 또 파란색이 61선인데 21선, 61선이 꺾였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앞으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표하고 있고요. 자, 주봉도 보시면은 위에서 쌍봉을 터뜨리고 지금 꺾였습니다. 하락 추세로.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물론 이 근래 이제 8만 원대 있는 주식이 15만 원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했는데 바닥 대비로 보시면 2, 3만 원대 있는 주식이 15만 원 갔기 때문에 거의 500%를 갔거든요. 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음봉이 3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트로 가서는 이제 기울여졌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회사 좋다, 뭐 실적 좋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리스크를 피해가야 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매도가 나오고 연기금 매도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요. 그간 2, 3만 원대 있는 주식에 비해서 500%나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요 근래에 대해서 많이 빠졌는데 좀 지금부터는 주의할 구간이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주의할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반도체주의 투자 매력도가 좀 없어졌다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임강민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자,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빠졌다라는 게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전기 전자라는 게 네.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누가 더 많이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걸 읽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여러분들이 주식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부족하다는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매력을 느끼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반도체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왜냐? 네, 반도체의 성장성을 다 했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더 강해요. 기아차가 더 강하고 앞으로 이 환율 구간대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을 반영받은 겁니다. 이미. 자, 원래 이 정도까지 더 못 갔을 겁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이슈가 없었으면 진작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가진 못했을 것이고 먼저 더 현대차나 기아차가 삼성전자를 대체를 하는 운수장비 업종이 전기전자에서 이제 운수장비 업종으로 트렌드가 넘어가면서 운수장비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됐던 그 시기가 좀 더 빨랐을 텐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거예요. 자, 근데 5월 달이 제가 물가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 상황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5월 달이 되게 되면 유럽의 봉쇄령이 풀린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계획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도 백신을 지금 인당 2회 이상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보급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통제령을 풀고 있죠. 자, 유럽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 스페인이 봉쇄령이 풀렸습니다. 다음 주에 영국이 풀려요. EU가 풀리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구간대가 나오게 됩니다. 성장성을 선반영받은 전기전자보다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빨리 우리가 쫓아갈 수도 있어야 하고 미리 내다볼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이 시총 빵빵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빠짐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시각 또한 많거든요. 조은정 고위원님, 네.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을까요? 예, 저는 원래 이제 고점 대비 내린 그런 포지션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6% 빠졌어요. 네. 근데 아직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삼성전자 같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꼭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요. 이미 이런 두 회사에 대해서 컨센서스는 시장에서 거의 맞춥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비롯해서 대부분 맞추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서프라이즈가 날까요? 만약에 저는 삼성전자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려면 관건은 TSMC를 따라잡는 거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삼성이 이렇게 또 누르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국 시총 상위 그런 회사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에서 연동돼서 이 선물 옵션 플레이가 되죠. 또 두 번째는 공매도 타겟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결국 또 여러분들 뭡니까? 뭐 MSCI 신흥국 지수 포션 그런 게 대해서 다양하게 이게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바이탈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차트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액분한 다음에 어제 96,000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증권사가 됐던 시장에서 됐던 12만 원 간다 리포트가 막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12만 원처럼 간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주식 자체는 항상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머니게임이고 그 다음에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게 장대 양봉 나온 데서 1조 8천억 개인투자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대중료가 됐고요. 지금 거기다 왜 한 템포 늦춰야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핵심 관전포 때는 120일선입니다. 여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 여기에서는 봐도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진앙을 반추해봐요. 삼성전자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던 게 작년 3월 19일에 했습니다. 이때는 이격도가 많이 벌이면서 역배의 시작이었거든요. 이때. 근데 지금은요, 굉장히 이 스탠스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매물벽도 있죠, 이편수함 저항도 있죠. 일단 기술적인 것이 다 차트에 녹아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미터가 바로 이 차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월봉 한번 보실까요? 좀 매크로하게. 월봉에서도 제가 아까 이격주형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땠습니까? 조금 더 이격주형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 오늘 뭐 이것뿐만 아니고 소부장까지 많이 내렸는데요. 반도체에서 한 템포 쉬고 삼성전자 모습을 보고, 사도 늦지 않다. 다만, 저는 굳이 IT를 산다라면, 지금 신규 상장주에서 선 조정받고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들, 그런 종목들도 좋아 보인다. 그런 종목은 이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저가 매수를 완전히 웰컴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최명석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네. 의원님.
네, 방금 조은 정무님께서 너무 이제 정확하게 박시하게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박사 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 위의 조은 네, 정무위원님. 너무 이제 박박사 수준인데 너무 박박사. 정말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따로 드릴 말씀 없고 제가 이제 거의 이제 3년째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공매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거래소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인데 한쪽으로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 거 인정하지만 공매도가 나오면 보통 20에서 25%, 30% 하락을 하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보면 아직 하락 중인데 반등하는 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양봉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소개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매수가 돌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뭐 2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외국인 기관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강빈 위원님, 네. 반도체주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역시나 이 저가 매수 기회조차 좀 안 쳐다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빨리 말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버리시고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하자. 포스코 풍산을 선택하자. OCI를 선택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 위원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들어가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인 판단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성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를 또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내일의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와 직계약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내일 추가로 또 도착을 합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7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현재까지 국내 인도된 누적 물량이 243만 6천 회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쭉쭉쭉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볼게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었던 게 바로 이 유동성이었는데 이 유동성의 역습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자, 초인플레 공포가 다시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우려감에 기름을 부을지 아니면 조금 멈춰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내일 우리나라 시간 밤 9시 30분에 공개가 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은정보위원께서도 역시 박 박사이신지라 얘기해 주셨는데 자, 내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우리가 MSCI라고 부르는데요. 이 MSCI 지수 변경을 앞두고 시장 투자자들은 새롭게 이 MSCI에 편입될 종목, 편출될 종목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또 외국인 자금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편출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결과가 내일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LG U+, 통신주 SKT가 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이번에 통신주도 오늘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내일 LG U+의 실적이 공개가 되고요. 넥슨이 뭐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노이즈가 있었는데 과연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옵니다.